네, 강원도의 현안과 이슈를 짚어보는 헬로 이슈토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강원 강릉 문화재단 아티스트 레지던스 2기 사업에 참여하고 계시는 아티스트 분들 모셨습니다. 예, 자세히 또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녹화를 방송은 이제 다음날 나가지만 예, 잠깐 옷을 또 갈아입고 오셨네요. 자, 오늘 이제 세 분 이야기들을 좀 자세하게 들어볼 텐데 먼저 김지수 작가께 좀 여쭤볼 게 있습니다. 자, 동양화를 그리고 계시잖아요. 네. 기존에 이제 동양화 하면은 여백의 미 뭐 이런 것들을 좀 중요시하고 이랬었는데 최근 개인전부터는 그런 것 말고 이제 변화가 좀 보인다고 그러던데요. 예. 네. 여백의 미에 관해서는 여전히 중시하고 있고요. 네. 이전의 수목 작업과는 다르게 바탕지를 먹으로 여러 번 염색한 뒤에 작업을 하기 때문에 여백의 존재를 잘 못 느끼실 수도 있는데 네. 그린 부분과 그리지 않은 부분, 여백에 관한 관념은 늘 의식하면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최근에는 기법적인 면에서 광물성 안료인 석채라든가 그리고 흙을 원료로 삼아 만든 토채 그리고 가리비 껍질을 빻아서 만든 하얀색 안료인 호분 등을 사용해서 한지나 비단 위에 얹어내는 방식으로 작업을 하고 있어요. 이제 이게 일본 유학의 영향으로 제 기법적인 부분이 확장되었다고 생각하고요. 이전에는 한지나 비단에 스며드는 방식의 네. 수목 담채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쵸. 네. 그렇군요. 보지 않으면 사실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도 이게 없겠지만 다양한 재료들이 이제 좀 많이 선보인다라는 걸로 좀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자, 또 최근 개인전을 좀 열었다고 하시는데 밤과 꿈 네. 뭘까요? 네. 전시 제목인 네. 밤과 꿈은 슈베르트의 동명 가곡에 착안해서 네네. 지었고요. 어느 날 첼로 버전의 곡을 우연히 듣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슬픔의 감정을 포용하는 듯한 몽환적이고 낭만적인 선율이 당시 저에게 건네는 위로의 말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곡을 통해서 그간 제 안의 슬픔과 어둠까지도 다 이제 저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끌어안으면서 나아가야겠다고 다짐하고 준비했던 전시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근데 좀 전에도 사실 살짝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일본에서도 공부를 하셨다고 네. 들었는데 네. 동양화라고 해도 좀 우리나라하고 살짝 다른 게 좀 있잖아요. 네. 근데 좀 어떻게 작품 활동에 있어서 좀 영향을 좀 미쳤을까요? 네, 이제 현대 일본 회화와는 큰 맥락 안에서 같은 동아시아 전통 회화라는 이제 범주에 속하기 때문에 일견 비슷하게 보이기도 하는데 여러 차이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수목과 먹에 대한 의식이 우리나라만큼 강하지 않고요. 그리고 색을 섞어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일본은. 근데 우리나라는 색을 혼합해서 네. 사용하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또 앞서 말씀드린 여백의 미에 대한 미의식도 양국이 서로 달라요. 그래서 그렇지만 저는 문화재 보존과에서 이제 수학하면서 고려 시대 불화에 쓰이던 석채와 같은 네. 전통 채색 안료나 재료 기법에 대한 이해가 깊어져서 이제 이를 어떻게 한국적인 전통의 맥락을 이으면서 저만의 독창적인 화풍으로 이어나갈 수 있을지를 고민하면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어려운 작업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일단 예. 자, 이제 개인의 사실 뭐 예술하면은 개인의 창의성도 중요하지만 특히 동양화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전통을 계승하는 것도 좀 필요하잖아요. 근데 단순하게 보면 이제 강릉하고 이 동양화가 잘 어울린다고 보이거든요. 어떠세요? 네. 맞아요. 저는 그래서 강릉에서 발전 방향을 모색 중입니다. 전통을 유지하면서 어떻게 하면 작가의 개성과 창의성을 담아서 작품을 이어나갈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이번에도 이태현 작가님께서 여쭤볼게요. 사실 잘 모르는 분야이기도 하지만, 근데 일단 작가님 보면은 뭐 어디를 가거나 자전거를 먼저 마련해가지고 지역을 좀 많이 구석구석 다니신다고 들었는데 이거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말씀하신 것처럼 네. 구석구석 다닐 수 있는 그런 묘미가 있어요. 그 차로는 갈 수 없는 네. 길도 있고 또 걷자니 좀 먼 길 있잖아요. 그런 길에 구석구석 다닐 수 있고 그리고 가장 좋은 것들은 보고 듣고 향기를 맡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남대천에 그 새벽 시장에 가면은 그 네. 제가 평소에 듣지 못하는 억양이 되게 네, 그렇죠. 그 강원도만의 억양이 들리고 또 아까 얘기한 소나무 숲을 가면은 그 향기가 굉장히 짙게 다가와요. 그런 것들이 자동차를 타면은 느낄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자전거의 커뮤니티가 지역마다 되게 많은데 아, 특이한 게 강릉에 예. 상호가 경포 자전차예요. 어. 그러니까 자전차를 쓸 정도로 오래된 예. 자전거 판매점, 수리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또 자전거를 중고로 사서 거기 가서 고치면서 그 선생님 이야기 듣고 완전 그냥 삶의 대한민국 역사책 같은 그런 공간에서 자전거를 수리받고 또 이제 그 자전거로 강릉 시내를 곳곳이 다니면서 강릉에 대해서 많이 이해를 하고 또 경험하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다양한 분야의 관심 그리고 경험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작품에 좀 많이 녹아드는 것 같은데 영화를 만들어 본 경험도 있으시다고요? 네, 제 첫 예술 활동이 영화 연출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사실 아직도 제가 미디어 아트를 한다 혹은 그 전에 영화를 한다라는 구분이 많이 없었어요. 예전에도. 특히 학교 다닐 때 네. 영화와 드라마가 다른 점을 이론적으로는 알겠는데 결국에는 스토리텔링 전달 아니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미디어 아트를 하고 있지만 네. 스토리텔링을 이른바 약간 시적으로 전달한다고 생각하고 하고 있어요. 영화를 할 때는 내가 소설을 쓴다고 생각하고 지금은 제가 시를 쓴다고 생각하고 있죠. 그런데 그런 경험들이 저에게 이점을 주는 것은 미디어 아트는 굉장히 융합예술이에요. 굉장히 다학제적이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예술인데 영화를 했던 경험이 그런 팀워크라든가 현장에서 팀을 오케스트라 하는 것 이런 것에 영향을 많이 받고 그리고 타 업체 간 혹은 타 감독 간의 어떤 커뮤니케이션도 그때 많이 익혀서 지금 미디어 아트 활동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최근 또 작품 활동은 클래식 음악을 비주얼로 만든다고 하는데 어떤 거예요, 이건? 지금 기자님 말씀하시는 부분 제가 이것저것 다 하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미디어 아트라는 것을 예. 하고 있고요. 예. 그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제목이 클래식 미디어 작품이 되다 피아졸라와 드보르자크이라는 미디어 공연이었고요. 광주 지역에 굉장히 실력 있는 앙상블인 아르캉시엘이 기획하고 연주하시고 제가 그 연주에 맞게 그 연주에 맞는 비주얼을 이제 큰 3면 공간에다가 프로젝션으로 이제 투사를 했던 거죠. 예. 그래서 저희가 가장 중점을 뒀던 것은 피아졸라 드보르자 그리고 동시대에 아르캉시엘과 저의 어떤 공명을 찾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6곡을 했는데 매주 한 곡씩 그 작곡가에 대한 것과 그 작곡가의 시대상을 공부해서 그것을 저희가 리서치를 나누고 또 저희끼리 만약에 우리가 이 상황이었으면 어땠을까 혹은 이 상황이 피아졸라였다면 어땠을까라는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곡에 대한 표현을 계속해서 파고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성황리에 공연을 마칠 수 있었고 그런 식으로 공연회 같은 경우는 미디어 아트보다 조금 더 자유롭고 조금 더 음악의 그 감각에 맞게 표현하는 지점이 있어서 저에게 전시 활동보다 공연 활동에서는 조금 더 자유도 있고 또 조금 더 자유도 있고 더 카타르시스가 느껴지는 작업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근데 일단 좀 저는 단순하게 네. 클래식 음악 뮤직비디오라고 이해해도 될까요? 정확합니다. 네, 그것이 예. 이제 클래식은 클래식 애호가분들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신 것은 작곡가의 의도예요. 그러면 작곡가의 의도는 음으로 표현되고 있겠죠. 네네. 그러면은 저희는 그 음을 어떻게 비주얼로 표현할 것인가. 그게 굳이 뮤직비디오처럼 저희 옛날에 조성모 아시나요 뮤직비디오? 네네네. 굉장히 그 구상적이고 미술로 치면 구상이죠. 구상적이고 되게 알기 쉽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또 이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추상적으로도 표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추상의 방법도 쓰고 구상의 방법도 쓴 그런 아주 멋진 공연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좀 욕심이 나긴 해요. 강릉 지역의 특성 이런 것들을 결합한 작품이나 이런 공연도 좀 나올 수 있을까요? 저는 굉장히 하고 싶고요. 네. 그리고 저한테 가장 매력적인 지점은 억양이에요. 그 이른바 사투리라고도 할 수 있는데 저는 그 사투리의 말의 어떤 느낌보다는 그 억양의 높낮지 같은 것이
제가 기존에 있었던 높낮이가 다르고 강원도에서 출발해서 전국의 높낮이를 또 이제 파악할 수 있고 그런 높낮이들을 파도로 치환하면 어떨까? 아, 예. 잔잔한 서울말이 네. 잔잔한 파도라면 강원도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건 아니지만 제가 억지로 따라 하자면 그것이 파도처럼 표현될 수도 있고 저희가 하는 일이 어떤 것을 1대1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러한 현상이라든가 높낮이를 다른 것에 치환해서 이게 강원도 억양의 파도야 라고 말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런 지점들로 아마 작업도 하고 싶고 물론 앞으로 어떤 걸 할지 모르겠지만 네네. 개인적으로는 정말 하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앞으로 한번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제목으로 예. 자 이제 정영도 작가님께도 여쭤볼게요. 좀 이 회화는 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쉽게 말씀해 주시죠. 그 작품에 사용되는 그 색채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재료도 그렇고 되게 다양하고 화려하다고 들었거든요. 좀 작가님 성격도 살짝 그러신 것 같아요. 아니 저 굉장히 소심합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렇진 않고요. 예. 기본적으로 어떤 것을 배움에 있어서 굉장히 열려 있고 또 그걸 단점으로 치환하자면 쉽게 질려요. 그래서 쉽게 질리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것을 끊임없이 네.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게 작품의 표면에도 당연히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페인팅의 시작을 저는 미국에서 시작을 했고 유화로 시작을 했어요. 네. 근데 유화의 재질 물질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의 특징상 기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마르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짜놓고 이렇게 받아놔도 좀 이따 밥을 먹고 와도 그렇고 다음 날 와도 그렇고 이거는 계속 젖어 있어서 찍 손으로 만지면은 여기 다 네. 묻어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작업 시간이 조금 일정 시간 지나가다 보면은 그걸 마르는 시간을 보통 가지거든요, 작가들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페인팅을 동시에 여러 개를 시작을 해서 이 뭐 멈춰야 될 시간을 좀 더 절약해 보고자 하는 네. 그런 경향성이 없지 않아 있는데 또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그 젖은 물성을 살리면서 적은 페인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천연색들을 많이 짜놓고 쓰더라도 결국엔 색이 섞이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저는 그거를 그림이 약간 회색화된다고 하거든요. 네. 계속 섞이기 때문에 그 살아있는 생색들은 다 사라지고 그림들은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칙칙해진다고 해야 될까요? 예. 그런 면들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제가 한 10년 전부터는 이제 아크릴들을 많이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아크릴은 그 유화의 물질성과는 반대로 바로 거의 마른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수용성의 네. 수성 베이스의 페인트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 유화로 시작했을 때도 굉장히 많은 층들을 제가 페인팅에서 제작을 해서 쌓아왔는데 아크릴로 하다 보면은 색들을 쌓는 과정이 이게 물감이 섞여서 쌓여가는 과정이 아니라 하나하나 위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면서도 아래에 있는 색깔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좀 더 밝은 색들을 사용하고 그것들을 밑에다가 발라놓고 위에다 적용하면서 그것들을 어느 투사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향성에 대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색이 자연스럽게 밝아진 것도 있고요. 예. 다른 이유로는 그 아크릴의 물감의 특성상 유화보다는 좀 더 색이 쨍해요. 좀 더 화학적이라고 할까요? 아, 예. 약간 우리 자동차 앰비언트 라이트들 이렇게 화려한 것 보는 것처럼 약간 그런 결처럼 조금 더 쨍하기 때문에 그런 물질적 특성 때문에 자연스럽게 지금 현재 작업하는 색처럼 좀 더 밝고 경쾌하게 나오면서 그런 것들을 또 다양한 질감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다른 뭐 페인팅 외의 기술 같은 것들도 건축 현장에 사용하는 자재들 같은 것도 갖고 와서 작용을 해보고 스텐실도 해보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거든요.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반영이 돼서 페인팅 안에 색들과 다양한 기법들이 보이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지 팬들도 꽤 많다고 들었거든요. 아유, 가찬이십니다. 네, 저희 젊은 층에서 인기가 되게 많다고 들었는데 좀 비결이랄까요? 이런 게 좀 있을까요? 딱히 제가 비결을 가지고 페인팅을 하는 건 아니니까 무슨 맛집처럼 맛의 비결이 무엇이냐 이런 것을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 건 없고요. 다만 페인팅을 할 때 뭐 저 기본적인 태도가 반영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는 제 페인팅을 굉장히 구상적으로 보기도 하고 아니면 추상적으로 보기도 하고 아니면 그 사이에 어떤
중간에 있는 균형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보는 사람들에게 저는 이거는 이거야라는 강압적인 태도를 취하진 않고 이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 이래도 돼 저래도 돼 네. 그리고 네가 보는 게 다고 내 의견은 이래 서로에 대한 모르는 게 있으면 내 거를 도슨트해서 당신이 이거를 내 페인팅이 어떤 것에 대한 어떤 페인팅인지에 대한 교육을 받을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생각은 이거였고 난 당신의 생각이 궁금하고 우리들이 만나서 어떤 생각을 하는지 페인팅을 통해서 얘기해 보자라는 태도가 전해져서 더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멋지십니다. 일단 자, 그 작품량도 상당히 많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이 어느 정도 이렇게 작품이 나오실까요? 작업을 일단 기본적으로 작업 루틴을 가져가는 게 옛날에는 저도 좀 더 어렸을 때는 해가 져야 작업을 하고 예술가들은 밤에 작업을 하고 작업실에 가면 막 수입병 쌓여 있을 것 같고 이런 상상을 하시잖아요. 치기 어린 마음에 어렸을 때는 뭐 맥주도 한잔 하고 뭐 그렇게 그림도 그릴 때도 있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느껴지는 게 그 기분은 좋았는데 다음날 그 결과물을 보면은 정말 슬퍼지는구나. 이건 옳지 않다. 그리고 그렇게 작업하는 방법으로는 저는 개인적으로 오래 작업을 꾸준히 해갈 수가 없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약간 회사원들이나 공무원들처럼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한다는 기본적인 기조를 가지고 작업을 꾸준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작업 양에 있어서는 저는 개념 예술을 하고 이런 생각을 정확하게 표현하는데 의지가 있으신 작가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쪽으로 작업을 하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 부분도 중요하지만 손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내가 어떻게 작업을 보여줄 수 있느냐는 결국은 행위에서 쌓여진 행위들이 발효가 돼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작품을 많이 하되 꾸준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작업량이 기본적으로 많이 쌓여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시간이 뭐 많이 남진 않아가지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세 분께 좀 여쭤볼게요. 먼저 정영석 작가님 그 앞으로 계획 짧게 말씀해 주시죠. 앞으로의 계획은 사실은 조금 많기는 해요. 근데 일단 강릉의 파이스트 레지던시에 이기 작가로서 와 있으면서 당연히 지역사회에 어떻게 보답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고 다행히 레지던시 측에서도 주어진 기회들이 있어서 교육 연계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다양한 강릉의 주민들을 만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재주로 그들과 소통을 하고 나누고 싶어요. 기본적으로는. 그리고 사적으로는 강릉 또 명주예술마당에 공방들이 굉장히 다양한 공방들과 프로그램들이 있더라고요. 그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도시탐험대가 맞나요? 도시탐사대인가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게 오래된 책방이라든지 아니면 오래된 숙박업소들을 찾아다니면서 그 숙박업소의 역사라든지 아니면 그 책방에 관련된 어떤 이야기가 있다든지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가지면서 조금 더 지역사회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고 그것들이 내 작업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를 탐구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이태원 작가님. 저는 정 작가님이 말한 것에 추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저희 프로그램을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잘 해주셨기 때문에 저도 그것을 성실하게 이행할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있다면 두 분 작가님들과 친하게 지내는 거 그리고 작가로서 살아남는 것입니다. 되게 쉽지 않거든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자, 김지수 작가님. 네, 저도 이제 정용도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탐사대라는 프로그램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런 강릉에서의 다양한 활동들이 어떻게 활력 있는 활동들이 어떻게 제 작업에 녹아 들어갈지 12월 전시 때 저희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은 작품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헬로 이슈토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